지금 말 듣기로는 지금 50도라고 그랬거든요. 거기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 진짜 높아요. 부담스러운 느낌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되게 편하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 기자입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차량 대충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야, 이거 타호다. 타호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네,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사이즈의 SUV입니다. 자, 쉐비 타호가 드디어 국내에 출시가 됐고요. 이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외관 디자인상도 물론 뭐 보여드릴 부분 포인트만 딱딱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우리가 리뷰할 게 많기 때문에 오늘 잘하면은 내용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외관 리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모습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지금 앞모습에 제가 지금 좌우 방향지시등 비상등을 하나 켜놨거든요. 지금 봤을 때에는 좌우로 라디에이터 글이 굉장히 길게 뻗은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가운데는 메탈 느낌으로 지금 굉장히 큰 이 벨트 라인들을 쭉쭉 이어놨어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보타의 엠블렘이 보이시죠. 쉐보레의 특징 보타의 엠블렘이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모습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트림은 지금 하이컨트리 트림이 하나가 지금 들어와 있고, 이거보다 조금 더 다른 트림, 이제 높은 트림 하나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 헤드램프 부분도 지금 이렇게 위에 작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사이즈가. 네,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모습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좀 박스형의 느낌도 가깝습니다. 이제 A필러 자체는 생각보다 이제 많이 좀 누웠는데, 지금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이 뒤쪽으로 할수록 적재 공간이 이렇게 많은 그런 좀 적재 용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사람도 많이 태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사이즈를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으로는 이렇게 옆부분에 이렇게 서스펜션 자체가 굉장히 좀 높게 올라와 있고요. 이렇게 휠하우스 부분도 보통은 이제 요 쉐보레는 조금 휠하우스를 각을 많이 세웠는데, 요거는 나름 동글동글한 모습을 잘 살려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그로스를 많이 썼어요. 이렇게 하이컨트리 블랙그로스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타호 레터링, 이게 어떻게 보면은 쉐보레의 좀 특징이기도 하죠. 타호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이드 미러 아래쪽에도 블랙그로스 써가지고 전체적으로 느낌 자체를 조금 세련된 느낌을 더 강조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벨트 라인 자체에 이렇게 또 메탈 느낌으로 이제 가니쉬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뒷모습입니다. 뭐 뒷모습에서도 우리가 딱 뒤에서 보면은 야, 이거 무슨 승합차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특징적인 거는 요 사이드 쪽에 있는 요 테일램프, 그리고 요 방향지시등, 그 아래쪽에 이제 요 후진등까지 다 위치해 있는데, 보시면 벌브 형태예요. 가격대가 저렴하지 않은 높은 그런 차임에도 불구하고 벌브 형태의, 네, 이렇게 테일램프를 썼다는 거, 저 좌우 방향지시등을 썼다는 거, 요것도 테일램프도 마찬가지 벌브입니다. 자, 요것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사이즈가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그 사이즈를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전체적인 길이는 지금 전장은 5350mm입니다. 자, 5.3m가 넘어요. 풀사이즈 SUV라는 거죠. 자, 이게 트래버스랑 좀 크기를 좀 비교해 보더라도 트래버스보다도 약 한 10cm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트래버스가 지금 5230mm인데요. 그 차량보다도 지금 12cm가 더 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폭입니다. 전폭 자체도 이게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2057mm거든요. 2057mm라면 트래버스보다도 5cm가 더 긴 그런 사이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이는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지금 높이 자체가 1925mm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렉스보다도 높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높이 자체가 1925mm이기 때문이고요. 실내 공간의 사이즈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도 휠 베이스인데, 이 휠 베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3071mm로 거의 트래버스와는 비슷한 그런 휠 베이스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외관상의 그런 뭐 특징들도 물론 뭐 중요하겠지만요. 지금 실제 주행 성능과 내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저희가 보여드릴 게 많으니까 그 점도 지금부터 함께 실내 주행으로 넘어가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 이제 운전석에서 바라보는 이제 실제 이 운전석 인테리어 느낌들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이 스티어링 휠 자체도 이 크기에 비해서는 이게 엄청 크다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콤팩트한 사이즈도 아니에요. 딱 적당한 느낌이고요. 자, 그리고 실제 요 왼쪽으로도 버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빙 모드 뭐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오토, 그다음에 뭐 4륜 하이, 4륜 로우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오프
오프로드에 관련된 그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주행을 하는 기능들, 그 다음에 이제 안전 편의 사양들, 이런 버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파킹 브레이크가 버튼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HUD 뭐 버튼들 작동하는 방법들, 이런 버튼들이 다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 기어 변속에 대한 부분이 버튼식으로 오른쪽에 들어가 있다니, 이거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이런 게 터치 방식으로 지금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12.3인치짜리 굉장히 큰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 터치감도 빠릅니다. 대신에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카플레이나 뭐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동이 되게끔은 해놨는데, 기본적인 내비가 내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한번 2열 공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2열도 편하게 지금 올라탈 수가 있고요. 높이가 있기 때문에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가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요 스키바를 밟고 올라오면은 굉장히 편하게 탈 수 있습니다. 앞좌석은 운전석에 제가 굉장히 지금 여유 있게 편하게 지금 맞춰 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도 앞에 있는 레그룸이 이 정도가 남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헤드룸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헤드룸 자체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가운데 요 센터 터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부분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점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적재 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요 뒷공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아랫부분에 손잡이 안에 손을 넣으면 누르는 버튼이 있거든요. 버튼 한번 누르면 전동식으로 테일게이트가 열리게 되고요. 굉장히 그 넓은 그런 공간감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적재 용량만 따지고 보면 한 722리터라고 합니다. 자, 요 정도도 굉장히 훌륭한데, 요걸 한번 또 접어 볼게요. 지금 접으면은 요 왼쪽과 오른쪽을 접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한번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접히고요. 자, 한번 또 꾹 누르고 있으면 접힙니다. 자, 지금 보니까 2열까지 지금 접어 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2열을 열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2열을 또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당겨서 접을 수가 있어요. 자, 저렇게 접혀 올라가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다.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2열하고 요 3열, 요 두 개를 다 접으면은 일단은 3,480리터까지 굉장히 넓은 이만큼의 공간이 나옵니다.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3,480리터가 나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2열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3열만 접는다 라고 하면은 2,056리터, 2,000리터가 넘는 그런 공간이 나온다 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쉐보레 타호의 그 견인 능력 요거를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저 이 정도 큰 사이즈는 처음 봤고요. 이게 한 3톤 정도 나가는 트레일러라고 합니다. 길이가 한 10m 정도가 되고요. 앞쪽에 지금 타호가 이 차량을 견착이 된 상태입니다. 자, 3.4톤까지를 견딜 수 있으니까 요 정도는 견딜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서스펜션 높이가 잘 이 수평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차량이 실제 이제 요 트레일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끌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주행하는 모습을 한번 직접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출발했고요. 지금 어쨌든 그 엔진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솔린 엔진의 어떤 그 소리기 때문에 버거운 그런 느낌의 그런 엔진음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엔진음을 들을 수가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회전 반경이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금 회전을 통해서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부터 한번 요 트레일러가 연결된 견인된 3톤짜리를 한번 끌고 한번 타호를 한번 직접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한번 옆에서는 또 같이 좀 봐주실 수 있는 저희 또 담당님께서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같이 이걸 좀 진행을 하면서 촬영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항상 이렇게 붙이고 달지는 않잖아요. 네. 일상적인 주행에서 떨어뜨리고 주행을 하다가 결속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이게 결속을 하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센터를 맞추는 게 상당히 힘든데, 네, 보시면 이렇게 지금 센터가 맞춘 라인이 있죠. 네, 요거 자체가 쉽지 스티어링 않습니다. 한번 자, 스티어링 휠을 제가 이렇게 돌리면은 돌리는 그 느낌에 따라서 이 라인 자체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제가 드라이브 모드로 바꿔서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보다 크고 길다고만 생각하시면 되시고, 네. 왼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3톤짜리 지금 트레일을 한번 끌고 가보겠습니다. 지금 엑셀에 지금 발을 살짝 올렸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뭐 이 차를 끈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는 안 들고요. 뒤에는 어쨌든 지금 10m가 넘는 트레일을 끌다 보니까 굉장히 천천히 몰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안전하게 몰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회전 반경이 이게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고려를 하셔서 운전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처음으로 트레일러를 끄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라는 부분들, 이 거리감, 그 좌우 폭, 요게 지금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몰아보면서 그 상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내려가는 데서 저는 전혀 부담이 없거든요. 지금 안정적으로 딱 끌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좌우 요 폭까지도 지금 사이드 뷰미러로 다 지금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끌 수 있고, 그다음에 힘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창문 내렸으니까 밖에 엔진음이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엑셀에 발을 올려도 엔진음이 막 이렇게 막 힘들다라는 그런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런 점들은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또 한번 이제 코너를 길게 한번 크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 회전 반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높낮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고려를 하면서 우리가 좀 돌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속도, 엑셀에 지금 일단 발을 올렸을 때, 그리고 언덕길에 올라가고 있는데, 네, 전혀 뭐 힘이 딸리거나 이런 생각이 들지가 않고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캐모, 후방 캐모를 통해서 지금 이 뒤쪽에 있는 트레일러가 어떻게 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확인을 직접 하면서 내 트레일러의 어떤 그 상태, 이런 것들도 같이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요 좌우 요 차선이 굉장히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차선까지도 우리가 그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좀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로터님, 저 뭐 잘 하고 있는 거 맞나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아, 괜찮나요? 네. 이게, 예. 뭐 느껴보실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뭐 출력에 대한 부분은 애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 지금 타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어댑티브 에어라이드 서스펜션과 네네.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때문에 고중량 고화물을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오는 어떤 전달되는 진동이나 충격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 네. 드라이버분이나 승객들이 어떤 큰 피로를 느끼지 않고,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피쉬테일이라든가 이런 현상들도 다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주행 리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 차에 타니까요, 이 높이 자체가 진짜 상당하네요. 이게 일반적으로 승용차라든가 아니면은 좀 작은 어떤 도시명 SUV를 모셨던 그런 분들이라면 이 차에 딱 앉자마자 느끼는 게 뭐냐면, 와, 진짜 위에서 내려다본다, 무슨 버스를 모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 차에 처음 타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크기가 크다 보니까 확실히 주행에 부담감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경계를 하고 조금 조심스럽게 한번 주행을 하면서 전체적인 느낌 자체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차는 정말 사이즈 자체가 달라요. 확실히 느낌 자체가 엄청 크고, 운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좀 엑셀을 밟았을 때 이게 V8 이제 자연흡기 엔진을, 가솔린 엔진을 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000cc가 넘어요, 배기량이. 그냥 밟으면은 약간 그 기름 먹는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왕 돌아가는 약간 그런 느낌들, 이런 느낌들까지 같이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지금 모는 차가 그냥 일반적인 차는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은 유니크한 그런 차를 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 내부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좀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단순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뭐 이렇게 뭐 내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디자인이 뭐 좀 잘 꾸며져 있고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조금은 이제 패밀리 사이즈, 그리고 이제 좀 대중적인 그런 느낌들을 지향하는 그런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차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 자체가 그렇게 막 그 엄청나게 화려하게 그런 느낌은 아니다라는 것들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실내에 탔을 때에도 물론 운전석을 중심으로 했을 때에는 뭐 이렇게 크게 뭐 사이즈 자체가 운전자 중심으로 딱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네라는 그런 느낌들을 받지만, 그래도 이 전체적인 이 사이즈 자체가 큼직큼직하다라는 것들을 바로 느낄 수가 있고요. 이 사이드 미러 자체도 굉장히 크게 잘 보인다. 하지만 이제 외부를 바라봤을 때에는 조금의 사각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지금 보니까 좀 느낀 점은 일단 이런 디지털 계기판이라든가 이런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사이즈로 12.3인치 정도의 큰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부적인 이 부분들 중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 이런 기어 변속 레버가 아니라 이런 버튼식으로 이 운전 스티어링 휠 바로 오른쪽으로 붙어 있는 점, 이것도 직관성을 굉장히 높이면서 나름대로는 뭐 독특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뭐 부담스럽고 어렵다라는 느낌은 아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고속도로 주행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에도 야, 일단은
아, 이게 탁 튀기 시야가 너무 좋네요. 지금 2층 버스에서 제가 2층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이 높이 자체가 시야가 굉장히 좋고요. 전체적인 그런 느낌들 시야를 잘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안전성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주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426마력이잖아요. 이 차 자체가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최대 토크도 지금 63.6, 자 63.6 토크의 최대 토크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굉장히 힘과 출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힘 자체에서 오는 그런 차체에 대한 어떤 그 힘, 가속력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행하는 데 있어서 힘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 자체는 전혀 들지가 않고요. 그리고 엑셀링을 할 때 제가 이제 가속에 대한 부분은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브레이크, 이 제동할 때 살짝 밀리는 것 같은 그런 밀리는 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행하면서 이 차가 굉장히 이런 꿀렁꿀렁한 느낌들도 조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서스펜션의 어떤 그 소프트함이 그런 느낌들을 좀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온오프로드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느낌 자체가 약간 좀 꿀렁임을 담아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분 나쁜 꿀렁임은 아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운전할 때 어떤 그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프리미엄급의 버금가는 그 정도의 어떤 그 편안한 그런 느낌들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기는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스티어링 휠에 보시면은 이렇게 속도계 버튼이 있고요. 요 버튼을 하나 꾹 눌러주면은 이제 바로 세팅이 되는 상태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세트 플러스 버튼이 있고요. 요거를 자, 세트 마이너스로 제가 내려주니까 이게 지금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100km 속도로 세팅이 됐고, 제가 이제 세트 플러스를 하나씩 올리면은 이제 1km 단위씩 이게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지금 일단은 100km의 지금 속도를 딱 맞춰 놓은 상태고요. 길게 꾹 눌러주면 이제 5km 단위씩 바뀌게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차간거리도 지금 조금 짧게 지금 잡아놨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얼마나 여기 안정적으로 잡아주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전 지금 두 발을 지금 요 엑셀과 브레이크 패드에서 다 뗐습니다. 그 상태에서 앞차와의 간격을 지금 적절히 잘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속도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 급하지 않게 잘 잡아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미국 브랜드 차의 어떤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조금은 어색하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었는데, 지금 주행을 해보니까 어색함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금 주행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앞차가 속도를 좀 높인다 싶으니까 곧바로 따라 붙어주고, 그리고 중간에 아마 차가 끼어들지는 않는 상황이긴 한데 아마 중간에 차가 끼어들었어도 이걸 좀 잘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안정적인,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놓게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네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스티어링 휠을 한번 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손 두 발을 다 지금 놓은 상태고요. 차선 이탈 방지 요까지도 같이 지금 작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주행을 해준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지금 차선이 지금 왼쪽으로 지금 살짝 삐쳐나가는 요 모습을 보이는데 곧바로 또 안쪽으로 좀 잡아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안 되네. 지금 약간 대각선으로 계속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차선 이탈 방지에 대한 기능은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한 15초 정도 지나니까 이제 잡으세요라는 경고음이 같이 떴거든요. 근데 그 경고음에 잡았을 때는 이게 물리적 방식으로 지금 이게 작동을 다시 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배기량이 지금 6100cc가 넘어요. 그리고 V8 이 자연흡기 엔진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료 소모가 좀 많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요. 공인 연비 자체가 지금 복합 연비가 6.4km/L입니다. 그러니까 리터당 6.4km를 갈 수가 있는데, 그 정도면은 요즘같이 이제 좀 고유가 시대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연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그런 좀 고민들이 물론 뭐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차를 사시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명확한 그런 타겟층일 거예요. 보다 더 큰 적재 용량을 원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편안한 그런 장거리 주행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고민이 있었을 거고 고려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런 고려하에 이 차를 선택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차값이 9,300만 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1억 원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이제 큰 이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가격 범위긴 하지만,
이 정도 사이즈의 어떤 이 정도 차급 경쟁 차종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호를 선택한다고 해서 결코 이 차의 선택이 어떤 그 과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남들에게 조금 뭐 내가 질타를 받을 만한 그런 선택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선택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제가 오히려 좀 한 표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정숙성이잖아요. 이 차의 정숙성은 진짜 끝내줍니다. 와, 이 차가 풍절음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지금 뭐 100km부터 뭐 110km 이 사이를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어떤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한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운전자의 편안함 뿐만 아니라 동승자의 편안함도 이거는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차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또 하나의 그런 선택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까지 달리는 데 있어서 운전에 대한 그런 편안함은 뭐 처음에 살짝 그런 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운전에 대한 편안함은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차를 모는 데 있어서 처음이 어떤 그 적응 기간만 끝나고 난다라고 하면은 운전자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좀 차를 몰 수 있는, 요즘에는 자동차 트렌드가 진짜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쉐보레 하면은 뭐 스파크라든가 뭐 이런 뭐 작은 경차 아니면 소형 SUV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브랜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트래버스 뿐만 아니라 지금 말하는 이 타호 그리고 서버번, 굉장히 큰 사이즈죠. 이런 큰 사이즈의 차량들이, 물론 뭐 픽업 트럭 콜로라도 포함하면 큰 사이즈의 SUV뿐만 아니라 픽업 트럭까지 이런 전체적인 그런 사이즈를 키운 차량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 인기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반영해서일지 모르겠는데 이 차의 어떤 그 사전 예약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물량은 말할 수 없지만 이미 예상했던, 글로벌 시장에서 예상했던 우리 국내 판매의 그 대수가 훌쩍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언급을 해줬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에 없는 사이즈잖아요. 이게 지금 포드의 익스페디션 정도가 경쟁 차종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만큼 이 차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또 쉐보레라는 브랜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디자인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소비자들의 어떤 그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이 차는 더 인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컨트리 트림 하나만 일단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옵션에 대한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자, 이제는 4륜 로우로 체결을 해 놓고 지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속도는 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경사지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탄력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다라는 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 이거 뭐 올라가는데 진짜 엑셀을 살짝만 밟아도 이제 올라가주는 그 힘을 바로 느낄 수가 있고, 굉장히 지금 자연스럽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륜 하이로 모드를 바꿔서 조금 더 높은 경사지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뭐 지금까지 뭐 오토로도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모드를 한번 변경을 해서 올라가 보고요. 지금 지형 자체가 이제는 뭐 돌길, 흙길 막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지형들이 나옵니다.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올라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제가 지금 조금 속도를 좀 높이더라도 뭐 속도는 많이 나지 않아요. 뭐 4륜 하이니까. 그런데 안정적으로 잘 올라가 주네요. 네,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이제 경사로가 지금 말 듣기로는 지금 50도라고 그랬거든요. 거기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재밌지만 차에 무리가 굉장히 갈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와, 진짜 높다. 와, 진짜 높아요. 자, 지금 저는 4륜 하이로만 놓고 일단 주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거기서 진짜 경사로가 한 50도 정도 된다는 게 맞는 말 같아요. 진짜 높았는데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되게 편하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디센트 컨트롤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뭐냐면 아래로 내려가는 이렇게 길이 경사지가 계속 이어질 때 자동으로 이제 요거를 속도를 일정 속도로만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옆에 보시면은 여기도 그 버튼이 있어요. 요 디센트 컨트롤 버튼이 아래 모양 경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버튼이 있고 누르면은 이쪽에 불이 녹색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제 저도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금 저는 이 엑셀 브레이크에서 다 발을 뗐고요. 지금 디센트 컨트롤 기능이 이제 딱 먹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속 4km의 속도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거를 속도를 좀 높이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버튼 요거를 좀 눌러주면은 속도가 바뀌고, 지금 여기 아래 진흙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진흙길로 가는 것 자체가 이게 조금 이게 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금 4km 속도로 내려가지고 제가 지금 속도를 조금 더 높였어요. 네, 한 5km로 지금 가는데, 네, 지금 아래로 내려가는데 저는 두 발 다 떼고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쭉 내려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알차게 준비된, 그리고 이제 이 타오라는 이 풀사이즈 SUV에 대한 그런 성능들, 재원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그런 사이즈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정도의 어떤 그 메리트들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이에 막 묻지 않는 뭐 물론 뭐 더 좋은 차량들, 그리고 이제 뭐 니즈에 맞는 차량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본인이 그 차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그런 니즈가 있는, 그리고 이제 이런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타겟층이 있다 라는 점들도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이제 뭐 나중에 뭐 조금 더 이제 또 다른 또 경쟁 차종에 대한 비교 시승 이런 것들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타오에 대한 시승을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V 기자의 신차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